자, 또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몇 번 할 차례지 이제? 179번 한번 풀어볼래? 179번. 할 수 있지? 자,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아이고, 이것도 그냥 바로 유리화해서 계산하면, 그죠? 요거 빼기 요거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이제 am 플러스 1 마이너스 am분의 d하고 루트 am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am 요렇게 유리화하면 되겠죠? 그죠? 예.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돼? 얘가 d가 되니까 d분의 d는 날라가잖아, 그치? 네. 그래서 이제 이게 쭉 써보면 돼. 이제 이건 루트 a2. 자, 이런 식으로 또 다 지워지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루트 a13 마이너스 루트 a10이니까 자, 이렇게 되면 또 차례대로 다 지워진다, 그죠? 3 빼기 2니까 그죠? 자, 그럼 앞에서 두 번째 게 남으니까 뒤에서도 뭐가 남아? 두 번째 게 남아, 그죠? 그래서 루트 a13 마이너스 루트 a1. 자, 그럼 이제 a1이 1이 됐으니까 얘는 뭐야? 1 더하기 12d. 얘는 그냥 1이지, 그죠? 네. 그게 뭐가 돼야 돼? 12하의 자연수가 돼야 돼요. 그럼 얘가 자연수 되려면 1 더하기 12d가 뭐가 돼야 돼? 제곱수가 되면 되겠죠, 그죠? 예. 그지? 근데 그냥 부등식해서 풀면 안 돼요. 네? 부등식 만들어갖고. 부등식? 네. 아, 그래도 돼요, 뭐. 여기서 이제, 맞아, 12하를 했으니까 일단 12하 이러면 되잖아, 그죠? 네. 맞아? 그럼 여기 넘기면 어떻게 돼? 루트 1 더하기 12d가, 그치? 11 하니까 양변 제곱하면 121이지. 네. 그럼 2d의 범위가 나머지, 그럼 2d는 뭐가 돼? 120. 그럼 d는? 아, 그냥 12D. 네? 12D인데. 12d. 아, 12d. 도라이 새끼야. 그쵸? Sorry. 그럼 d가 얼마? 됐죠? 예. d가 10. 이건가? 예. 됐죠? 네. 이 중에서 이제 이거 제곱수 찾으면 됩니다.
이제 이해됐죠? 네. 이렇게 하면 돼. 자 아무튼 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자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수열은 그 내용 자체는 크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자 다음 달 넘어갈게 해서 이 새끼 오늘 왔어야 되는데 째가지고 이 자식이 그냥 못 왔으니까 지금 여기까지. 그럼 시간 너무 많이 났는데? 아 그렇구나. 그 이게 원래 수학적 기납법 나왔네 그냥 수학적 기납법 여기 이제 같이 이어진 내용이기도 하니까 자 그 다음에 수학적 기납법 오케이? 예. 자 수학적 기납법은 그치 여기 단어는 이제 이게 여기가 좀 뭐지 내신이랑 수능이 많이 달라요 좀. 근데 이제 이 수능 그죠 수능 시험 범위에 좀 빠진 내용들이 많아. 대표적인 점화식 뭐 이런 내용들인데 이런 것들이 다 삭제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양론수를 하는 거니까 또 다르죠 그죠. 그래서 이게 또 양론술인데 양론술은 굳이 따지자면 이 내신 특한 문제도 꽤나 나와요. 꽤나 나와. 알겠지? 양론술은 이제 내신 특한 문제도 충분히 나올 수 있어. 그래서 수능 생각하면 이 단원이 굉장히 볼륨이 작아. 수능을 생각하면 나오는 유형이 딱 하나밖에 없어. 너 역추론 문제 그냥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계속 그냥 노가다 해가지고 찾는 거. 근데 양론술에서는 그거 말고도 충분히 내신틱한 문제들이 꽤 나올 수 있다. 그래서 내용 정리를 좀 해놔야 돼. 자 일단은 수열의 기납적 정의부터 해야 돼. 수열의 기납적 정의. 자, 귀납이란 말이 무슨 뜻이죠? 귀납? 귀납. 개별적인 내용에서 일반적인 사실을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개념에서 일반적인 원리나 사실을 이끌어내는 거. 맞아. 오, 역시. 그 귀납하면 그냥 쉽게 얘기하면 구체적인 사례들을 열거해서 네 말대로 거기서 일반화된 사실을 도출해내는 거죠. 그죠? 근데 귀납적 정의라 그러면 말 그대로 그 네가 지금 말한 그런 귀납적인 스타일로 정의를 내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봐봐. A는 3n 플러스 1이야. 내가 딱 그냥 줘버렸어. 그럼 이건 뭐죠? 이 식을 통해서 모든 함들을 다 알려준 거랑 마찬가지지. 네. 이제 이런 식으로 정의 내리는 거는 귀납적 정의의 반대의 느낌이 있는 거죠. 반대 느낌. 그게 연역. 그치 맞아요. 연역적 정의죠 이게 쉽게 얘기하면 그죠? 근데 이제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고 귀납적으로 접근하자는 거야. 그래서 말 그대로 항을 띡 하나 주는 거야. 야, 이 수열이 첫 번째 항이 4래. 그 다음에 우리가 뭐야? 일반화된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힌트를 주는 거죠. 그걸 우리가 뭐라 불렀어? 점화식이라고 불러. 점화식. 그래서 일반항들 사이의 관계식. 예컨대 뭐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3이야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제 이 두 가지 식을 통해서 우리가 뭐야? an을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야. 그죠? 그걸 우리가 귀납적 정의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서 처음에 나오는 게 이제 등차 등비부터 나오죠. 등차 등비.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수열이니까 등차 등비를 귀납적으로 정의 내리는 방법은 몇 가지 있어? 두 가지 있어요. 그 등차 등비 수열의 정의 자체를 가지고 이제 만드는 방법이 있고 두 번째는 등차 중앙 등비 중앙을 가지고 만들 수 있어요. 그죠? 지금 내가 예를 든 거 얘는 뭐야? 등차 수열의 정의 가지고 하는 거죠. 그죠? 네. 이게 바로 공차가 3이란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뭘로 가면 돼? 3이니까 3n 가고 첫째 항이 4니까 플러스 1 가면 되죠. 그죠? 네. 등비도 마찬가지겠죠? 두 번째는 뭐야? 등차 중앙 또는 등비 중앙을 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죠? A1은 3이야. A2는 7이야. 근데 AN 플러스 1이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1에 자 이런 식으로 주는 거야. 그치? 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뭐라 할 수 있죠? 아 얘는 뭐다? 등차 수열이야. 그죠? 왜? 등차 중앙 공식이 먹히니까. 그죠? 따라서 요 두 항을 통해서 우리가 뭐를 알아낼 수 있어요? 공차를 알아낼 수 있겠죠? 네. 아 4구나. 그러니까 역시 AN은 뭐야? 4N하고 마이너스 1은 그죠?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기납적 정의라고 불렀다. 네. 등비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여기 기납적 정의 갖고 오케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 기납적 정의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수열의 점화식. 이제 여러 가지 점화식이라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점화식. 근데 이 점화식이라는 말이 빠졌어 사실. 그죠? 네. 요 내용이 이제 약간 좀 내신 전용이야.
내신 전형. 근데 이제 이게 수능 같으면 선생님이 이제 자신 있게 야 몰라도 돼 이렇게 하겠는데 양론술은 좀 애매해요. 좀 특히 수능 특강에서는 약간 내신 빌라는 문제들도 덜어 실어 넣기 때문에 알겠죠? 오케이? 요거는 그냥 너무 자세하게 다 할 필요는 없는데 대표적인 정하신 몇 개는 알아요. 그래서 첫 번째 나온 거죠. 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FN고. 그죠? 요게 이제 조심해야 돼. 이게 FN이라는 건 N에 대한 식이니까 이걸 등차라고 생각하면 안 돼. 이게 등차가 되려면 얘가 뭐가 돼? 상수가 돼야 되겠죠? 네. 근데 얘는 N에 대한 식이니까 이게 변수인 거야. N에 대한 변수. 알겠죠? 네. 자, 여기서 이제 일반항을 어떻게 도출하죠? 일반항 A는 어떻게 끄집어내지? 혹시 알고 있나? 정확히 부분이 기억이 안 나. 요거는 이제 대입하면 돼요. 자, 뭔 말이냐? N에다가 1, 2, 3, 4 쭉 대입해봐요. 1, 2, 3, 4 쭉 대입해서 대입 후 이제 변변합한다 이렇게 그냥 기억하면 돼요. 변변합. 자, 이거 공식 용어는 아닌데 변변끼리 좌변은 좌변끼리 우변은 우변끼리 더하면 된다 이런 뜻인 거야. 자, 뭔 말이냐? 1을 넣어봐. 그럼 A2는 뭐야? A1 더하기 F1이겠지. 그 다음에 2는 A3은 A2 더하기 F2지. 이렇게 쭉 가는 거야. 자, 그럼 여기 AN으로 맞추면 여기 AN-1 더하기 F N-1이에요. 그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쫙 한번 더해줘야 돼요. 그리고 다 더하고 다 더하니까 양변에서 미리 이렇게 지울 수 있죠. 그럼 얘 남고 얘 남고 얘네들이 다 더해지겠지? 네. 그걸 정리해서 쓰면 된다 이거야. 그럼 AN은 A1하고 자 이렇게 쫙 더하는 거를 깔끔하게 쓰는 게 바로 시그마 아니에요. 네. 1부터 어떻게 하면 돼? N-1까지 FK 이렇게 하면 돼.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뭐 공식화 시킬 수 있는 거죠. 그죠? 근데 이거를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요 논리 자체를 좀 기억하는 게 좋아. 대입한 다음에 변변함. 지워지는 느낌으로 가는 거죠. 있어? 여기.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자, 두 번째 유형은 뭘까요? 두 번째 유형. 계속 지우면서 실판 조금만. 자, 두 번째 유형은 AN 플러스 1은 AN 곱하기 F의 꼴이야. 얘도 조심해야 돼. 선생님 이거 뭔가 계속 곱하니까 등비 아니에요? 등비가 된다면 얘가 상수가 돼야 되죠? 근데 n에 대한 식이니까 이 변수 값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건 또 등비라고 할 수 없어요. 등비랑 비슷하긴 하지만. 그죠? 자,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n에다가 1, 2, 3 대입 후에 거의 흡사한 패턴으로 뽑아내면 돼요. 이번엔 변변, 아우 안 써줘. 변변합이 아니라 변변곱을 하면 돼요. 변변곱. 자, 그럼 뭔 말이냐? A2는 자 대입하는 거야. 곱하기 F1 맞아? 자, A3은 A2 곱하기 F2 쭉 쓰는 거야. 그럼 AN은 AN- 곱하기 FN-1이지? 자, 여기서 이제 곱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어차피 다 곱하기끼리 연결되니까 미리 약분할 수 있지 이렇게. 예. 약분할 수 있다고. 그럼 이제 역시 마찬가지로 정리하면 뭐가 돼요? A1 곱하기 자, F1부터 어떻게 쭉 해서 Fn-1까지 싹 다 곱하된다. 네. 이것도 이걸 외운다는 느낌보다는 이 논리를 기억하는 게 좋아. 알겠지? 예. 두 가지. 이거 쉽죠? 예. 사실 쉽고. 그래서 뭐 이게 너무 복잡하거나 이러면 오히려 안 나올 텐데 이게 되게 단순한 논리라서 약간 내신틱한 느낌으로 내면 또 낼 수도 있거든, 이 정도는. 자, 그다음 세 번째가 AM 플러스 1은 PAM 플러스 Q꼴이에요. PAM 플러스 Q꼴. 여기서 이제 P가 1은 아니고 Q가 0은 아닌 거야. 왜냐하면 P가 1은 뭐야? 등차지. 네. Q가 0이면 등비예요. 그죠? 그러니까 등차도 아닌 것이 등비도 아닌 것이 이런 거지.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그죠? AM 플러스 1은 뭐 2AM 플러스 1 뭐 이런 식으로. 그죠? 얘는 등차도 아니고 등비도 아니죠. 그죠? 여기서 이제 AN을 뽑아내는 형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여기서 이제 시원해서 푸는 거야. 시원해서. K라는 문자를 내가 박아볼게요. K는 갑자기 어디서 튀어나왔어요? 그러면 이 식을 이 꼴로 변형하는 거야. 이런 꼴로 변형하는 거야. 그 가능해? 가능해. 알겠어? 여기를 똑같은 형태로 만드는 게 가능하다 이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 내 말이 맞다면 이걸 거꾸로 전개했을 때 얘랑 같은 식이 돼야 되겠죠? 그럼 거꾸로 전개해봐.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pkg. 그죠? 그러면 이제 넘겨서 거꾸로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플러스 k 마이너스 pkg. 네. 됐어? 그럼 이게 요 아이랑 같은 식이 되려면 얘가 뭐가 돼야 돼? q가 돼야 돼. 그죠? 근데 거꾸로 k 값을 우리가 뽑아낼 수 있다. 그럼 이걸 정리하면 어떻게 돼? k에 1 마이너스 p가 q지. 예. 따라서 k가 뭐가 돼? 1 마이너스 p분의 q라고 뽑아낼 수 있어. 네. 맞아? 이걸 다시 여기다가 때려 박는 거야. 이거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그럼 어떻게 돼? 최종적으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q 맞아? 예. 는 p 곱하기 an 마이너스 1 마이너스 p분의 q.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럼 이거를 bn 수열로 치환하면 얘 뭐가 되겠어? n 대신에 n 플러스 1이니까 bn 플러스 1을 할 수 있다. 그죠? 그럼 이제 이게 무슨 수열이야? 그럼 이제 이게 bn 플러스 1은 p 곱하기 bn 꼴이니까 bn이 무슨 수열이야? 등비. 그렇지, 얘가 등비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일반항을 나타낼 수 있다는 논리인 거야.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요 1-p분의 q라는 요 식 자체를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이렇게 k라는 문자를 요런 꼴로 변형해서 뽑아낼 수 있다. 치환해서 등비 형태를 푼다. 그 정도만 기억하면 돼요. 알겠죠? 여기 세 번째, 알겠어? 요 세 개 정도는 좀 기억하고 있는 게 좋아, 사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좀 노가다 느낌으로 푸는 건데,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그거 얘기해. 수학적 기납법. 이거야말로 이제 찐으로 이제 잘, 그죠? 최근에는 수능에도 안 나오고 있죠, 거의. 근데 이거는 나와도 할 말 없는 게 뭐 교육과정에서 빠지진 않았어요. 그냥 단지 안 될 뿐이지, 최근에. 알지? 수학적 기납법이 뭐죠? 이제 수학에서 우리가 증명법이라 해서 증명. 어떤 수학적인 사실을 증명, 논리적으로 설명하는 과정, 증명. 그 증명하는 방법이 뭐가 있죠? 이제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설명하면 직접적으로 증명한 직접 증명이 있고 돌려가기 느낌으로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간접 증명이 있어. 오케이? 오케이? 예를 들면 뭐 피타고라스 정리 중학교 때 했던 피타고라스 정리를 증명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교과서에 실린 거 뭐죠? 직접 증명? 원을 막 그려가지고 막 난리 쳤잖아요, 그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런 게 이제 직접적 증명. 근데 이제 이 직접적인 증명이 약간 애매한 애들이 있어요. 애매한 애들. 직접적으로 증명하기엔 좀 애매한 애들. 그런 애들은 이제 뭐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방법들도 우리가 이제 다룬다 이거야. 그래서 고등학교 때 배우는 간접 증명은 고1 때 배웠던 게 뭐가 있게? 귀luc법이라는 게 귀luc법. 고1 수학에 나와요. 그 다음에 지금 내가 떠드는 수학적 기납법이라는 게 이제 있는 거야. 수학적 기납법. 이건 이제 고1 때 나오는 수학. 그죠? 그리고 두 가지 정도를 배우는 거예요. 간접 증명은. 귀luc법 먼저 기억나나? 고1 때 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거 거의 안 나와서 그죠? 거의 안 나오다 보니 시험에 거의 안 내다 보니까 애들이 다 까먹는데 귀luc법은 결론을 부정함으로써 명제가 사실이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이에요. 보이는 방법. 이제 결론을 부정했을 때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을 귀luc법으로 해요. 결론을 부정해서 가정의 모순됨을 보이는 방법. 자, 대표적인 예시가 뭐가 있었게? 자, 이런 거였어요.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시오. 이게 교과서에 있는 대표적인 예제죠. 자, 이제 이런 게 뭐 약수능 논술에 나오진 않겠죠. 근데 양론설에 나올 수 있는 패턴 뭐야? 증명 과정을 구멍을 뚫고 채우는 건 나올 수 있어요. 충분히. 그죠? 그래서 루트 3이 무리수임을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이거 기억나나? 만약에 이걸 직접 증명을 간다고 치면 어떻게 해야 돼? 루트 3을 다 계산해야 돼. 그죠? 근데 루트 3은 무리수니까 말 그대로 뭐야? 무한, 그죠? 비순환 무한소수야. 비순환 무한소수. 그러니까 얘는 아무리 네가 계산을 해도 네가 죽을 때까지 계산해도 얘는 끊임없이 계속 뭐야? 순환하지 않는 상태로 계속 점점점점점이 나오는 거죠. 그죠? 이해됐죠? 그러니까 이거를 무리수라는 거를 계산상으로 직접 증명하기가 어때요? 불가능하다. 그죠? 이럴 때 이제 뭐야? 돌려가기, 간접 증명이 바로 귀luc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되죠?
자, 결론이 뭐야? 루트 3이 무리수다라는 게 결론이죠. 무리수라는 게 결론인 거야. 그럼 얘를 부정하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야? 만약 루트 3이 무리수가 아니라면 이렇게 하는 거야. 무리수가 아니라면 근데 이 말은 뭐야? 즉 그럼 유리수라면 이거겠죠. 자, 왜냐면 실수는 유리수 아닌 무리수니까 무리수가 아니면 유리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런 식으로 시작하는 거야.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유리수의 정의는 뭐예요? 요거는 좀 알고 있어야 돼. 분자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뭐라고? 분모분의 분자꼴로 나타낼 수 있는 거. 약간 2% 부족했어. 왜냐하면 분모가 0이 아닌? 아니에요. 그것도 부족해. 왜냐면 2분의 루트 3도 분수꼴인데. 그래서 유리수는 P보다 Q꼴로 표현한다. 맞아요. P가 0이 아니고 여기서 이제 PQ는 뭐가 달라야 되게? 서로 소위 정수라는 말을 써요. 정수. 알겠어? 그래서 유리수의 정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수분의 정수꼴로 표현할 수 있는데 기하분수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서 서로 소위 정수, 분모가 0이면 안 되고 이렇게 표현되는 수를 유리수라 했어요. 그죠? 그 얘를 P분의 Q로 표현할 수 있고 여기서 P가 0은 아니고 이거 쓸 필요 없다. PQ는 뭐라고 하면 되겠는데 PQ는 서로 소위 자 이때는 이게 양수인지 자명하니까 자연수 잃어버리면 돼요. 이 문제에 한해서는 그죠? 됐지? 네. 자 그럼 어떻게 증명할지 기억나? 루트 3P는 Q야 이렇게 넘겨 그 양변 제곱해. 그럼 3P 제곱은 Q 제곱이지? 그럼 이제 야 Q 제곱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3 곱하기 자연수꼴이니까 3의 배수라고 할 수 있지. 그럼 이제 Q 제곱이 3의 배수니까 Q도 뭐가 돼? Q도 3의 배수가 되는 거야. 제곱한 자연수가 3의 배수니까, 그죠? 그럼 이제 Q를 뭐라고 쓸 수 있어요? 3에 이렇게 3에 그죠? 지울게 이제. 그럼 Q는 여기서 Q는 3, 뭐 K랄게. 그럼 K는 뭐야 또? 자연수지? 그럼 이제 이거 도로 대입하면 어떻게 돼요? 3P 제곱은 Q 제곱이니까 9K 제곱이 돼요, 그죠? 맞아? 예. 그럼 이제 이걸 다시 또 정리하면 어떻게 돼? P 제곱은 3K 제곱이지. 그럼 이번에는 똑같은 논리로 P 제곱이 3 곱하기 자연수니까 P 제곱도 역시 뭐야? 3의 배수지. 그럼 따라서 P도 뭐가 돼? 3의 배수가 돼, 그죠? 그럼 좀 전에 내가 지워버렸는데 Q도 뭐가 됐어? Q도 3의 배수고 P도 3의 배수니까 그래서 뭐 어쩌라고 그러면 PQ가 무슨 수? 서로 소라는 이 가정의 모순이 되죠? 따라서 이거는 무리수가 될 수밖에 없다는 증명하는 거죠. 알죠? 이런 게 이제 규律법이었어. 규律법. 기억났죠? 네. 자, 그 다음에 얘랑 다르게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게 뭐죠?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귀납적으로 증명하는 거지. 요건 알고 있나? 내용? 수학적 귀납법 증명법? 저거 뭐냐 0이었나 넣어가지고 성립한다는 거 밝힌 다음에 K 넣고 K 플러스 1인가 K 마이너스 1 넣었고 둘 다 성립하는 거 밝히면 되는 거. 맞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통 1일 때를 많이 얘기하는데 그거 꼭 외울 필요는 없고 어떤 공식이 항상 성립한다는 걸 보여줄 때 많이 쓰죠. 그럼 그 공식이 성립하는 첫 번째 값을 먼저 대입해 주는 거야. 그래서 한마디로 귀납적으로 접근하는 거니까 말 그대로 뭐야. 이 공식이 찐으로 성립한다는 걸 하나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근데 그 예시를 들 때 공식이 적용되는 첫 번째 값을 넣어주는 게 보통이죠. 일반적으로. 그게 가장 간단하니까. 그 다음에 임의의 어떤 K라는 값에 대해서 성립하면 그 다음 값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할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해 주는 거야. 네. 그럼 이제 이게 도미노처럼 그죠? 환경주의 주제 시발점처럼 그 1일 때가 시발점이 돼서 도미노처럼 뭐야? 1일 때 성립하면 2가 성립하고 2일 때 성립하면 3이 성립하고 그래서 다 성립한다는 게 증명이 되는 거지. 맞아? 이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야. 이거를 다 증명을 하는 문제가 나올 확률은 없고요. 뭐가 나오겠어? 빈칸 추론 문제가 나올 수 있다. 그죠? 증명과정 구멍 뚫어서. 할 줄 알지? 그래서 첫 번째 뭐야? n이 1일 때 성립한다. 그럼 이제 좌변은 뭐야? 1이고 우변은 2분의 1 곱하기 2니까 1이다. 뭐 이렇게. 그죠? 두 번째 뭐야? n이 k일 때 뭐죠?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거죠. 이제? 그럼 어떻게 돼? 1 더하기 2 더하기에서 k가 뭐가 돼요? 2분의 k 플러스 1. 자, 여기서 이제 식 변형하는 거야. 식 변형을 통해서 뭘 보여주는 거야?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는 걸 논리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때 어떻게 식 변형했지? 그것만 포인트.
어떻게씩 변형했죠 주로? 그거 기억이 안 나는데. 좌변 기준으로 맞아요. 근데 꼭 이건 100%는 아니야. 무조건이란 말을 쓰면 안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좌변을 기준으로 n이 k 플러스 1 때 모양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야 좌변 기준으로 n이 k 플러스 1 때 모양은 더하기 k 플러스 1로 끝나겠지. 네. 그러니까 얘가 더하기 k 플러스 1로 끝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양변에 똑같이 어떻게 하는 거야? 양변에 똑같이 k 플러스 1을 뭐 해주는 거야?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등식의 기본 성질에 의해서 똑같은 값을 더했으니까 등호가 유지가 돼야 안 돼? 됐죠. 되겠죠? 그러면 좌변은 냅두는 거죠. 좌변은 냅둬. 그 다음에 우변을 어떻게 하는 거야? 우변을 이제 식정리해주는 거야. 식정리. 우변 식정리. 맞아요? 예. 자 그럼 우변을 식정리해주면 어떻게 돼요? 말 그대로 통분하면 되잖아. 이건 이제 공식마다 다른 거죠.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는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정리가 돼. 맞아? 통분해주면 다시 요거하고 얘를 뭐가 돼? 플러스 2의 k 플러스 이렇게 되잖아. 그죠? 네. 그러면 통분해주면 어떻게 돼? k 플러스를 통분하면 k 플러스 묶어주면 이렇게 되지. 네. 그러니까 우변이 이 원래 공식에다가 k 플러스 1 모양이 역시 나왔나? 나오죠. 나온다. 따라서 k 플러스 1 때도 뭐한다? 성립한다라고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두 가지가 결합돼서 도미노처럼 다 성립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식으로 증명하는 게 수학적 기능인 거죠? 알죠? 오케이. 자, 문제를 좀 풀어볼게 이제. 또. 이것도 쉬워서 오늘 발전 문제를 바로 풀어볼 거 아니야? 193번 해볼래? 193번.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 일단은 야 요거 이용해야 되니까 잘 보면 자 an 플러스 3은 10-a는 바꾸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 풀었어도 되는데 자 요거 한번 풀었으면 어떻게 되죠? 이거 풀었으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 되겠죠? 네. 이게 5라는 소리야. 네. 그지? 근데 이제 느낌 오지? 여기서 잘 보면 자 여기서 이제 1, 2, 3 넣으면 되잖아. 1, 2, 3 넣으면 어떻게 되죠? 1 넣으면 A4는 뭐야? 10-A1이고 A5는 10-A2고 A6은 10-A3이지. 예. 맞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얘네들 다 더한 거는 뭐랑 같죠? 얘네들 다 더한 거는 즉 A4 더하기 A5 더하기 A5 뭐라고 했어요? 30-A1 더하기 A2 더하기 A3이지? 예. 자 그래서 꼭 시그마를 안 써도 돼요 사실 그죠? 시그마라는 기호는 그냥 합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 뿐이지 굳이 그 기호에 뭐 목매일 필요는 없어요 사실 그죠? 풀어 써보면 의미 파악이 된다 그럼 끝났지? 그럼 얘가 얼마인 거야? 얘가 5잖아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얘 얼마? 25 나오는 거고 마찬가지로 뭐야? 여기서 한 번 또 넣으면 그죠? 7, 8, 9니까 4부터 넣으면 되겠죠? 4는 어떻게 돼? A7은 10-A4 A8은 10-A 얼마야? 5지 맞아? A9는 10-A6이죠? 이게 또 간단 말이죠? 예. 또 다 더하면 돼. 그럼 이제 A7 더하기 A8 더하기 A9는 또 얼마야? 30-A4 A5 A6이죠? 예. 맞아? 근데 이거 구했잖아. 이게 얼마야 지금? 25였지? 예. 그리고 또 빼면 얼마? 5지 5 그죠? 얘네들 다 더하면 되잖아 이제 그죠? 예. 1, 2, 3, 4, 5, 6, 7, 8, 9 그죠? 5 더하기 얼마야? 25 더하기 5인가? 그죠? 쉽지? 자 넘어가서 194번 해봐.
됐니? 걸려있어요. 됐습니다. 그렇죠. 야,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어? 최대차수란 말에서 이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인데 요게 의미만 알면 돼요. 야, 뺀 다음에 절대값이라는 건 무슨 말이죠? 우리가 수학에서 이걸 차라고 하죠. 차. 예. 차. 차라는 건 뭐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이웃한 두 항의 차가 3n-2라는 식으로 일정하다는 거야. 그죠? 그지? 근데 이 3n-2가 의미하는 건 뭐야 또? 제 공차. 공차가 3이다 라는 거죠. 그죠? 그죠? 그잖아.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야, 일단 1부터 잘 모르겠으면 1부터 들어보세요. 1이면 절대값 A2-A1이 얼마나 됩니까? 이해돼? 네. 1이지. 그죠? 그럼 뭔 말이야? 이웃한 두 항의 차가 공차인 거야. 아니, 차가 등차인 거야. 그러니까 이웃한 두 항의 차 자체가 등차 구조로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이게 만약에 3으로 일정하면 차가 항상 3으로 그냥 고정돼 있겠지? 네. 근데 차 자체가 이웃한 두 항의 차 자체가 등차 구조를 또 띈다는 거지. 이해됐어? 네. 그러니까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요게 되겠죠. 그 다음에 잘 모르겠으면 이제 수역은 사실 대입하면 돼요. 얘는 A3 빼기 A2는 얼마나 돼요? 4가 되겠죠. 그죠?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이게 이거 자체가 3씩 커지는 거야, 차가. 그죠? 그럼 뭐 A5밖에 안 되니까 사실 그냥 이거 그냥 몇 개 써봐도 돼요. 이거 얼마죠? 그럼 7이겠지. 그죠? 4는 어떻게 돼? A5 빼기 A4가 얼마나 돼요? 10이겠죠.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 A1은 4잖아? 첫째 항 4야. 여기서 이제 A2, A3, A4, A5로 쭉 가는데, 차를 가지고 노는 거죠. 이 차가 점점 이렇게 3씩 커진다라는 뜻인 거야. 네. 자, 그러면 자, 봐봐. 알지? 얘가 최대가, 맥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최대. 가면 갈수록 증가하면 되겠지. 항 자체가 커지면 되겠지. 네. 항 자체가 커지는 식으로 가면 될 거 아니야? 네. 그러니까 얘가 뭐야? 절대값에 그냥 벗기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이해됐지? 네. 그러니까 얘는 그럼 얼마? 1 커지고, 맞아? 이해됐어? 네. 그 다음 얘는 4 커지고, 그 다음 7 커지고, 그 다음 10 커지면 되지, 그죠? 네. 그러니까 최대가 되려면 4에다가 1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10 하면 돼. 맞아? 예. 이렇게. 자, 미니멈 최소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 줄어들면. 그치? 이게 뒤집히면 될 거 아니야? 감소하면 될 거 아니야? 네. 그죠? 그럼 이제 거꾸로 어떻게 되는 거야? 이게 마이너스를 다 붙이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죠? 네. 그럼 마일, 마사, 마칠, 마십으로 가면 되지. 그죠? 네. 4하고 마일, 마사, 마칠, 마십으로 가면 돼. 그죠? 네. 이해됐지? 이렇게 하면 돼. 있죠? 별거 아니죠? 넘어가? 이해됐죠?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기계적으로 풀 필요 없거든요. 수열은 의미 파악이 안 되면 나열해 보면 된다. 그죠? 자, 195번 돼봐. 195. 이렇게.
뭐부터야? AN 플러스 1 가운데가 뭐가 빠졌죠? 저 곱하기 아니에요 그러면? 곱하기 같은데 그죠? 네. 곱하기 같아요. 곱하기만 풀어봐. 더하기 빠진 거 아니겠지? 근데 이거 해갖고 지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네. 이거는 지금 잠깐만. 이게 지금 중간에 빠진 것 같은데 이거. 그죠? 곱하기면 계산이 더하는 거니까 곱하기 한번 해볼까? 자, 이것도 봐봐. 이 수열 자체가 야 등차나 등비 이런 건 없잖아, 그죠? 그러면 이제 나열해 보는 게 핵심이겠죠? 자, 만약에 곱하기라고 치면 5파일 수도 있어. 한번 해볼게. 문제 이상은 바로 바꿀게 그냥. 자, 아무튼 K가 양수니까 자, 그럼 어떻게 돼? 자, 1 넣으면 어떻게 돼? A1 곱하기 A2가 K죠. 그러니까 A2는 A1분의 K가 되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2 넣으면 A2 곱하기 A3이 K니까 또 그럼 A3은 뭐죠? A2분의 K죠? 맞아? 네. 그럼 K 곱하기 A2분의 1은 K분의 A1이지 맞아? 그러니까 이거를 알아서 K 곱하기 A2분의 1로 해석하면 되잖아. 네. 근데 이거 역수치하면 되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지, 그죠? 네. 그러면 K 날라가니까 다시 A1이지. 아, 이게 맞나 보다, 그죠? 맞아요?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까? 3는 어떻게 돼? A3 곱하기 A4는 K잖아. 맞아요? 네. 따라서 A4는 어떻게 돼요? 응? 1, 2, 3. 그죠? A4는 A3분의 K죠? 맞아. 근데 A3이 뭐였어? A1이지. 그러니까 A1분의 K지. 이제 그만해야 되겠지. 반복되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당연한 거였어요. 사실 A1하고 그다음 A1분의 K. 아이고 곱했을 때 K니까. 맞아요? 네. 생각해보면 직관적으로도 알 수 있어요. 그냥 연속한 2배 곱하면 K니까 얘는 또 A1분의 K 계속 인식해야 되겠죠. 예. 그래야지 곱했을 K, 곱했을 K, 곱했을 K 그죠? 네. 곱했을 때 K. 자, 그럼 이제 이거 30개 더하니까 이게 2개씩 반복되는 거 아니야? 네. 그럼 이제 얘가 말하는 이거는 뭐가 되겠어요? 뭐야? 15쌍이 나오겠죠, 뭐가? A1 더하기 A1분의 K가, 맞아? 예. 근데 이거의 최소값이 얼마? 90이래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뭐 생각해야 돼? 갑자기 고등학교 1학년 거 썼거든? K도 양수고 A1도 양수지. 그럼 얘네들 각각이 뭐야? 양수인 거야. 합의 형태지. 네. 근데 최대 최소를 물어봤죠? 그럼 뭐 쓰는 거야? 산술기야 쓰는 거야. 산술기야. 맞아? 네. 그럼 작거나 크다 하고 15는 그냥 따라 붙는 거고 네. 2배 루트에 곱하면 얼마? K. 그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최소가 될 때는 얘네들 같으면서 이게 분모 성립할 때 그러니까 요게 최소값인 거야. 그죠? 네. 그래서 따라서 뭐야? 30 루트 K가 얼마인 거야? 90인 거야. 그럼 루트 K가 3이니까 K가 얼마? 9인 거죠. 9. 맞아요? 네. K가 9. 됐어? 네. 끝났네. 쉽지? 예. 됐죠? 자, 그 다음에 쭉쭉 봅시다. 잘하네. 196번 대봐. 196. 두 문제만 더 하면 돼. 196, 197. 그거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마무리 테스트 좀 정리할게. 자, 모든 항의 양수.
됐니? 지금 끝에서 막혀갖고. 자, 이것도, 야, 이게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 이게, 그죠? 이 식이, 이 꼬르 관계가 항상 성립한다. 모든 자연수 n이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대입법을 생각을 해도 돼요. 근데, 다르게 생각하면, 이거를 n인데, 이게 임의의 자연수 n에 대해 성립하니까,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한다고 생각해봐. 그럼 어떻게 되죠? am 플러스 1 곱하기 am 플러스 2 곱하기 am 플러스 3 이거 써도 되잖아. 맞아? 예. 그게 이제 A2, A3, A4인 거고. 예. 그러면 이제 이렇게 보십시오. 이렇게 보면 얘네들이 모든 항이가 양수라고 했으니까, 그죠? 모든 항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제 약분할 수 있죠. 네. 안심하고. 그럼 이제 이렇게 남으니까 결국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건 뭐야? am 플러스 3은 am인 거야. 뭔 말이야? 주기성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항이 주기적으로 반복된다는 거죠. 네. 맞아요? 그래서 이 수열을 한번 우리가 끄집어내 보면 첫째 항이 2고요. A2, A3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 뭐야? 3개씩 반복된다는 소리죠, 이게. 그죠? 그러니까 다시 또 뭐야? A4는 A1이니까 다시 2고 A5는 얼마겠어? A2겠죠? 네. 맞아? 그러니까 얘네 세 개가 어떻게 되는 거야?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라는 거야. 있어? 계속 반복되는 패턴이다. 그지? 근데 이제 여기서 알 수 있는 거는 얘네 세 개를 곱한 게, 그죠? 얘네 세 개 곱한 게 항상 반복해서 나타난다. 그죠? 이런 얘기고. 아무 똑같은 얘기죠, 그죠? 그럼 잘 봐. 여기서 이제 야, 이게 100개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100개니까. 3개씩 묶으면 33 해서, 그죠? 2 더하기 A, 2 더하기 A3하고, 맞아요? 하고 다시 2 하나 남겠죠, 그죠? 예. 맞아? 그게 얼마인 거야? 2, 3, 4, 맞아? 네. 그럼 이제 33은 A2 더하기 A3 더하기 2니까 2, 3, 1이 되겠고, 약분하면 얼마죠? A3 더하기 2는 34보다는 6, 7? 7이죠, 7. 7, 3, 21, 7, 3, 20 맞나, 그죠? 맞아요? 야, 나누어 떨어져, 그죠? 맞아? 네. 그럼 A2 더하기 A3이 얼마라는 소리야? 5라는 소리야. 그죠? 근데 문제는 뭐 구하랬어? A2, A3, A4의 최대값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끝났네, 그럼. 야, 뭔 말인지 알지? 자, A4는 뭐예요? 2잖아. 그럼 A2 더하기 A3 더하기 A4는 그냥 2A2, A3인 거예요, 그죠? 예. 이게 최대가 되려면 곱이 최대가 되면 되겠죠, A2, A3이. 예. 근데 또 양수도 보니까 또 뭐 쓰는 거야? 산술기요. 또 산술기가 쓰면 되겠네. 그러면 얘는 합은 작거나 크다 2배 루트의 곱. 그럼 이게 5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A2, A3의 범위는 뭐가 나와요? 응? 자, A2, A3은 따라서 뭐야? 넘겨서 제곱하면 4분의 25네? 그죠? 맞아요? 네. 됐죠? 그래, 얘는 최대값이 4분의 25네. 그럼 이제 얘네들은 2 곱하기 4분의 25 이하가 돼. 최대값은 2분의 25인가 그럼? 알겠지? 예. 됐죠? 됐죠? 예. 자, 넘어가. 자, 라스트 197. 요거는 같이 할게요, 그냥. 요거는 이제 사실 요게 이제 아까 내가 뭐 점화식 이런 얘기 떠들었는데 거기서 사실 아까 내가 얘기 안 한 것 중에 하나가 AN, SN이 섞여 있는 형태거든. AN과 SN이 섞인 형태. 그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근데 이걸 외운다는 느낌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AN과 SN이 섞여 있는 관계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일반적으로는 하나로 통일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합에 대한 식과 일반항이 섞여 있으면 죽도밖에 안 돼요. 둘 중에 하나로 일반항들로 통일하든지 합의 형태로 통일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바꾸는 거죠. 근데 그때 쓰는 논리가 바로 이거야. 아까 했던 거 이거 그죠? 근데 이렇게 하면 이건 두 번째 항부터 성립하지. 그러니까 이걸 이제 어떻게 하면 돼? 하나 늘리면 되잖아. 하나 늘리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거는 1부터 되니까. 그래서 이 당연한 논리를 쓰는 거야. 이 당연한 논리를 써가지고 통일하는 거야. 알겠어? 요거 가져가면 돼. 그럼 제가 이 문제. 자, 2n-1에 an 더하기 2sn이 뭐라 했어요? 2라고 했죠. 자, 지금 내가 얘기하면 돼. 자, 여기서 네가 an을 뽑아내고 싶어. 일반항을 구해내고 싶어. 그러면 이게 섞여 있으면 안 된다. 그죠? 그럼 이제 이 문제를 보면 알겠지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잖아, 결국. 그러면 얘가 대세죠. 난 얘를 없애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야. 이렇게 바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넣어. n 대신에 n 플러스 1을 대입해. n 플러스 1. 그럼 어떻게 되죠? 얘 2n 플러스 2니까 2n 플러스 1로 바뀌지. an 플러스 1 더하기 2sn 플러스 1이 이겠지. 이게 항상 평판이니까. 그죠? 됐어? 그 다음에 원래 식을 그대로 한번 또 써주면 돼.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렇지. 이 관계식 형태만 요거 빼기 요거 모양을 만들어서 바꾼다. 안 해. 자, 그럼 어떻게 돼? 2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 마이너스에 2n 마이너스 1에 an 하고 플러스 2에 sn 플러스 1 마이너스 sn 묶이죠? 이게 0 된다. 그죠? 자, 그럼 요게 뭐로 바뀌지? an 플러스 1로 바뀐다. 그죠? 그럼 이제 정리만 해주면 어떻게 돼? 자, 그럼 여기다 쓸게. 2n 플러스 1에 an 플러스 1 맞아?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2n 마이너스 1에 an 하고 플러스 2에 an 플러스 1인가? 지울게. 이거 다 지우고. 알겠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돼, 이거? 마무리 정리만 좀 해주면 돼. 얘는 합쳤으면 어떻게 돼? 3에 an 플러스를 묶을 수 있나? 얘는 이거 아니야?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까지도 정리할 수 없죠? 그럼 이게 아까 내가 했던 거죠? 두 번째 이름 기억나? an 플러스면 an 곱하기 fn 이라고 했지? 자, 그럼 변변 곱이 됐죠? 변변 곱. 그거 쓰면 이제 다 나오죠. 이해됐지? 그냥 하나하나 대입해봐도 되고. 이해됐죠? 이런 식으로 됐죠? 오케이? 자, 그 다음 A1을 구해야지. 맞아. 여기서 A1은 어떻게 뽑아내죠? 그냥 1 넣으면 돼요. 왜? A1은 뭐랑 같으니까? S1이랑 같으니까. 그죠? 1 넣으면 어떻게 돼? A1 더하기 2S1이 2죠? 그러니까 이게 A1이랑 같으니까 3A1이 2잖아. 근데 A1 얼마나? 3분의 2니까 그럼 이제 넣으면 다 나오죠. 그냥. 그죠? 줄줄이 비행는. 됐죠? 자, 또 10분만 쉬었다가 이제 테스트 마무리하자.